자, 이 시간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하겠습니다. 실무 4번입니다. 38쪽 권리관계. 사실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에서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집니다.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A하고 B하고 땅을 사고 팔고 갑이 중개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고 갑이 중개합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등기부를 믿고 신뢰한 자, 그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했는데 불사, 등기부상 권리자가 실권리자가 아니에요. 실권리자가 아니었을 때 등기부 믿고 거래한 자 권리 취득 못해요.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A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B는요, A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B는 권리 취득 못해요. 물론 우리 민법에서는요, 타인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다고 해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도망치고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때 B는 권리 취득 못해요. 따라서 B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처분하려는 그자가 등기부상의 권리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 여부도 중요해요. 따라서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사 갑으로서도 당연히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 여부 확인이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개공사 갑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실권리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개공사 갑은 B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줘야 될까요? 당연히 등기부상 소유자다, 실제 권리자다, 실제 권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 A가 진짜 실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아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중개한 너 책임져 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실제 권리자를 파악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도 우리 판례에서도 이자에게 요구하는 건 진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 갑한테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 권리자 여부까지는 넘어가고 최소한 자연인으로서의 동일성 여부까지는 확인할 것. 최소한 자연인으로서 동일성 여부까지는 확인할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이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A가 소유자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부동산을 처분해 주세요. 중개를 의뢰한 자도 A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A가 그 A인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중개를 의뢰한 그자와 동일인가? 자연인으로서 동일성 여부는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때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소유자 A, 나에게 찾아온 그자 보고 민증 까보세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셔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본인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본, 사진이 들어가 있는 증이 아니고 등본으로 확인한 개공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고 있어요. 등기부하고 필증을 확인할 것.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첫 번째 판례 그런 말 써졌죠? 경사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와 시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어서 두 번째 보니까 그런 말이 써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해라고 말은 했지만 오해하지 마라. 그 두 가지만
예? 개공사가 등기부하고 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주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서 손배 책임이 항상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항상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 번째 판례 가니까 어디까지 요구해요? 예? 등기부하고 민증은 물론이거니와 등기 필증, 예? 등기 권리증도 확인 안 한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과실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 전에도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이나 처분 권한 유무 확인을 위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때는 필증 지참 여부를 확인할 주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증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바꿔서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등기부로 알 수 있는 권리관계. 이건 등기부 띄워보시면 되고 이건 민법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등기부로 알 수 없는 권리관계도 조사 확인 설명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로 알 수 없는 권리관계 대표적으로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인데 그중에 점유권, 유치권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민법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우리 실무시험에 자주 나오죠. 임야나 농지 거래할 때 분묘가 설치된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곧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가 내 땅이 아니고요. 남의 땅. 내 땅에 분묘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내 땅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기 위하여 그 분묘를 수호 봉제사기 위하여 그 남의 땅이지만 묘지 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적 성격을 띠어요.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성묘 갈 수 있는 권리, 제사 모실 수 있는 권리, 그러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요,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으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 24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땅 임자는 A씨예요. 근데 A 친구 B가 있다. 근데 B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를 쓸 데가 없어서 A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친구야, 우리 아버지 묘 좀 쓰자. 그래? 그렇게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요, A씨가요, 땅임자 A씨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분묘기지권은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느냐, 존속기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 주장할 수 있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가 존재하고 후손이 계속해서 수호하고 봉제산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원래 50년 써라 그래 놓고 1년 만에 땅임자 A가 마음이 바뀌어서 야,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네 분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다고 그런다. 분묘 철거해라 요구합니다. B는 응할 필요가 없어요. 50년간은 주장할 수 있어요. 또는 A가 돌아가시고 땅 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상속으로 땅이 바뀌었어요. 증여로 땅 임자가 바뀌었어요. 매매로 땅 임자가 바뀌었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땅 임자가 바뀌었어요. 바뀐 땅 임자한테도 B씨는 여전히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만 처분했다. 무슨 말이에요? B의 땅이고 B 아버지 분묘가 설치가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B가 사업에 실패해서 땅만 팔았어요. 땅만 누구한테? A한테. 땅은 이제 A 거 됐습니다. 그런데 땅은 A 거지만 B 아버지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 특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냥 땅만 A한테 팔았어요. 이때 B씨는 비록 땅이 A 땅이 됐지만 성묘 다닐 수 있어요. 제사 모실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가 하나 더. 승낙 없이 설치했어요. 승낙을 안 받고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그래도 개기면 됩니다.